남루한 노인이 빵집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노인이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빵 하나만. 사장이 노인 손에서 동전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이것도 안 돼요. 당장 나가요. 단골 손님도 거들었죠. 사장님, 저런 사람은 출입도 막아야 해요. 그때 한 여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드릴게요. 28살 정하늘이었습니다. 사장이 소리쳤어요. 정하늘, 내 월급에서 까? 하지만 하늘은 개의치 않고 따뜻한 크림빵을 건넸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국내 3대 유통그룹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전 서울 변두리 햇살 베이커리였습니다. 아침 8시 단골 손님 차유진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딸기 케이크요. 사장 송미란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그때 남루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해진 운동화. 차유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요? 송미란이 다가갔습니다. 사실 거 아니면 나가세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꺼냈어요. 빵 하나만. 송미란이 동전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이것도 안 돼요. 나가요. 차유진이 거들었죠. 사장님, 저런 사람은 출입도 막아야 해요. 그때 직원 정하늘이 달려왔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하늘이 노인과 사장 사이에 섰습니다. 바닥에 동전을 주워 노인 손에 쥐어줬어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죠. 사장님, 크림빵 하나 주세요. 제가 살게요. 송미란이 소리쳤어요. 정하늘, 내 월급에서 까? 괜찮아요. 하늘은 따뜻한 크림빵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차유진이 비웃었죠. 하늘씨, 저런 사람한테까지 돈 쓰시고. 노인이 천천히 빵집을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 빨간 쪽지가 붙어 있었죠. 월세 2개월 밀렸어요. 이번 달도 안 내면 나가세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1개뿐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 8만 원.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빵 건네주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같은 날 저녁 강남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아들 민재와 마주 앉았어요.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집안은 고아 출신입니다.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직업은 동네 빵집에서 일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빵집 직원?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떡집 딸 수연. 가문 압력에 못 이겨 포기했던 첫사랑. 아버지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수연 이모님. 민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 후회하시며 사셨잖아요. 나가라. 태준이 소리쳤어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늘 씨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같은 시각 하늘의 원룸이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하세요. 하늘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거울을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재벌 며느리라니.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병원이었죠. 건강검진 예약 취소하시는 거죠? 네. 사정이 생겨서요. 볼을 만졌어요. 이가 아팠지만 치과비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민재 씨, 미안해요.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았어요. 정하늘,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변장하고 가서 진짜 모습을 보겠어. 서랍에서 30년 전 수연 사진을 꺼냈죠. 수연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재 안쪽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찢어진 점퍼를 꺼냈어요. 해진 운동화도 꺼냈죠. 30년 만에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되는구나. 평소 입던 고급 잠옷을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낡은 옷을 입었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노인이 보였죠.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등을 구부렸어요. 지갑을 바꿨습니다. 신용카드 모두 빼고 동전 몇 개만 넣었어요. 책상 위 정한을 신상정보 파일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죠. 이런 종이로 사람을 알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비서한테도 비밀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안 옆 사람이 슬쩍 피해 섰어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1시간을 달려 변두리 동네에 내렸어요. 햇살 베이커리가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정하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빵집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빵들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나 잘할 수 있겠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빵집 안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아침 태준은 다시 빵집에 왔습니다. 송미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왔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유진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사람 또 왔네요. 신고하세요. 송미란이 다가갔습니다. 사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세요. 태준이 동전을 꺼냈어요. 빵. 하나만. 사흘째 굶었습니다. 송미란이 동전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600원? 크림빵이 1,500원인데. 차유진이 거들었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업 방해예요.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사장님, 크림빵 2개 주세요. 제가 살게요. 야, 정하늘. 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월급에서 깐다. 괜찮아요. 하늘은 따뜻한 크림빵 2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태준에게 건넸어요. 어르신,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맛있어요. 차유진이 비웃었죠. 하늘씨, 저런 사람한테까지.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태준은 벤치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 전 수연이 건네주던 떡이 떠올랐습니다. 빵집 유리창 너머 하늘이 보였어요. 송미란에게 혼나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저 아이,
수연이랑 똑같구나. 봉투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하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종이봉투를 계속 들여다봤죠. 수연아, 저 아이가 널 닮았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시험할 거였어요. 이틀 후 저녁 빵집은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송미란이 말했어요. 유통기한 내일까지네. 내일 반값 세일해야겠어.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딸랑. 송미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왔네요. 오늘은 안 돼요. 차유진이 지나가다 들어왔죠. 사장님, 저 사람 또 왔어요. 경찰 불러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송미란과 차유진이 나간 사이 하늘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통기한 내일까지인 빵들을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식빵, 크림빵, 단팥빵 가득. 뒷문으로 나가 태준에게 건넸죠. 어르신, 이거 드세요. 내일이면 버릴 거예요. 송미란이 뒷문으로 달려왔습니다. CCTV로 본 거였어요. 정하늘, 빵 훔쳐서 주는 거야? 저게 5만 원어치인데. 사장님, 어차피 내일 모레 버릴 거라서. 그래도 안 돼. 이번 달 월급 10만 원 깎는다. 차유진이 혀를 찼어요. 하늘씨,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요. 골목에 하늘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봉투를 다시 태준 손에 쥐어줬죠. 꼭 드세요. 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일 위 식빵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하늘.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빵 봉투를 안고 울었어요. 30년 눈물이었습니다. 여관방에서 빵들을 하나씩 봤어요. 저 아이는 월급 10만 원을 잃었어. 나 같은 노인을 위해서. 정하늘, 넌 진짜구나. 하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사흘 후 한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10도였어요. 저녁 6시 하늘이 퇴근했습니다. 골목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태준이었죠. 어르신. 하늘이 달려갔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추워서 못 움직이겠어요. 하늘이 자기 패딩을 벗었습니다. 안 돼요. 태준이 막으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벗고 있었어요. 태준 어깨에 덮어줬죠. 어르신, 이거 입으세요. 빵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난방을 켰어요. 우유를 데워 태준에게 줬죠. 천천히 드세요. 남은 빵들도 봉투에 담았습니다. 송미란이 들어왔어요. 뭐야? 또 그 노숙자 드렸어? 사장님, 어르신이 얼어 죽을 뻔하셨어요. 난방비가 얼마인데? 하늘이 5천 원을 건넸습니다. 제가 낼게요. 다음 달 월급에서 또 깐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웠어요. 하늘은 애쓴 점퍼만 입고 떨고 있었죠. 목도리를 풀어 태준에게 둘러줬습니다.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냈어요. 남은 전 재산이었죠. 어르신, 찜질방 가세요. 아가씨, 이건 제 할머니도요.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위에 떠는 분을 못 지나쳐요. 제발 받으세요. 택시를 잡아 태준을 태웠어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택시 안에서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하늘, 넌 진짜였어.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어. 이미 답은 나왔어. 호텔에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상견례 준비해.
정하늘 씨를 정식으로 만날 거야. 일주일 후 토요일 민재가 하늘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 만나러 가요. 저녁 7시 고급 호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르신?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며느리. 저는 한태준입니다. 태성그룹 회장이고요.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주일 동안 변장하고 빵집에 갔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험이요? 당신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번을 받습니다. 빵을 사주고 월급 깎이며 나눠주고 패딩과 전 재산까지 줬죠. 하늘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하신 거잖아요.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으셨던 거죠. 고아에 빵집 직원에 가진 것도 없는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씨, 민재가 손을 잡았지만 하늘은 뿌리쳤어요. 평생 시험 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민재 씨 행복하세요. 하늘이 뛰쳐나갔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아버지, 하늘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30년 전처럼 수연이 떠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평생 후회하셨잖아요. 이번엔 제 사랑까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돈과 체면만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내가 바로잡을게. 하늘 씨를 다시 데려올게. 다음 날 아침 하늘의 원룸 문 앞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늘이 문을 열었죠.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가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도 수연이라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떡집 딸이었죠.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고 저는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후회했습니다. 민재가 당신 얘기를 했을 때 겁이 났어요. 또 잃을까봐.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했죠.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하늘도 울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지킬게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이틀 후 태준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저는 한태준입니다. 하늘이 아버지죠. 송미랑과 차유진이 경악했습니다. 이 빵집을 태성그룹 공식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씨를 점장으로. 둘째, 유통기한 빵은 노숙자에게 무료 제공. 셋째, 가난한 손님 차별 금지. 송미랑과 차유진이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6개월 후 하늘과 민재의 결혼식이었어요. 앞자리에 하늘이 빵 나눠주던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때 빵 한 조각이 제 인생을 버티게 해줬어요. 이제 저도 일자리 얻었습니다. 태준이 수연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번엔 지켰어. 마지막 장면. 햇살 베이커리 노숙자 급식소였습니다. 하늘이 웨딩드레스 입고 빵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민재와 태준도 함께. 태준이 웃었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야. 햇살이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훈훈한 결말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그럼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